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 부양 관철을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중도층과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액수가 깎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열흘 동안 매일 주제를 정해 역점 사안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취임 둘째 날인 오늘은 1억 회 백신 접종 등 구체적인 코로나19 대응책을 내놓고 관련한 행정명령 10개에 서명했습니다. 칼리지 보드가 표준 시험인 SAT2를 전격 폐지하면서 입시를 앞둔 한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이번 달 28일부터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한 LA 시내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을 경고하는 사인판이 붙게 됩니다. 지난 19일 산타클라레타 지역에서 발화한 산불로 184에이커가 소실되고 진화율은 53%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속에서도 기록적인 호황을 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또 4,000명을 넘겼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의 여파로 항공기를 통한 미국 입국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연방 하원에서 가결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이르면 내일 상원에 송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낙관론과 양호한 기업 실적에도 지속적인 주가 상승에 따른 레벨 부담이 작용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습니다.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0도로 뚝 떨어지겠고 밤 최저 기온 47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또 4,000명을 넘겼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어제 하루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4,377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최고치인 지난 12일에 4,46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다만 신규 감염자는 18만 2,695명으로 20만 명 선을 밑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기준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445만 5천여 명, 누적 사망자 수는 40만 6천여 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여러 기관의 코로나19 예측 모델을 취합해 내놓는 전망에서는 다음 달 13일까지 누적 사망자 수가 50만 8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10만 명 이상이 추가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겨울철 대유행의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신규 감염자 등의 지표에서는 개선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사망자 수는 여전히 많고 입원 환자의 사망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주에서는 20일 두 번째로 많은 694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작년 11월 이후 입원 환자 가운데 숨진 사람의 비율이 약 23%로 지난해 8월에서 10월의 사망률 12%에서 약 2배로 뛰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입원 기간도 9월에서 11월 약 7일에서 그 이후로는 9.5일로 늘었습니다. 환자들이 더 중증을 앓는 것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크리스티나 갤리 국장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수용 능력에 부담이 생긴 병원들이 좀 더 상태가 심각한 환자만 선별해 받으면서 벌어진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의 여파로 항공기를 통한 미국 입국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당국이 점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서명하는 자리에서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로 미국에 오는 모든 사람은 비행기 탑승 전에 검사하고 미국 도착 후에는 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이 이미 발표한 출발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제출 외에 미국에 도착한 뒤 격리 조치를 추가하겠다는 말입니다. 미국은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조처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은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탑승 전 제시해야 합니다.
또 음성 증명 서류나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됐다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탑승이 거부됩니다. 이 조치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탑승객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격리 조치가 강제인지 기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심한 LA 시내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을 경고하는 사인판이 나붙게 됩니다. 길세디오 LA시 의원은 웨스트레이크와 피코 유니온, 하일랜드 파크, 링컨 하이츠 지역에 코로나19 위험을 경고하는 빨간색 사인판을 세울 예정입니다. 사인판은 영어와 한글, 스페니쉬, 중국어로 붙게 됩니다. 디즈니랜드에 이어 알리소비에호에 위치한 소카대학교가 오렌지 카운티 내 두 번째 대형 백신 접종소로 오는 23일부터 운용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당국은 이외에도 3개의 대형 백신 접종소 추가 운용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도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소카대학교에서 매일 수천 명의 주민들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슈퍼 접종소로 운용될 소카대학교에서는 내일 오전 8시부터 의료 인력과 65세 이상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데 매일 수천 명의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은 웹사이트 othena.com을 방문해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LA 한인회와 한인의료협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LA 한인회관에서 무료 코로나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한인회는 팬데믹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많은 한인들로부터 코로나 검사 문의가 쇄도하면서 무료 테스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원활한 검사 진행을 위해 QR코드를 통한 사전 예약이 권고되며 사전 예약이 어려운 경우는 당일 신분증을 지참해 LA 한인회를 방문하면 순서대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9일 산타클라리타 지역에서 발화한 산불로 184에이커가 소실되고 진화율은 53%에 달합니다. 화재 당국은 지난 19일 낮 1시 30분경 2만 4천 블락 더 올드로드 인근에서 화재 신고를 접수 후 300명의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은행이 지난 19일부터 지주회사인 한미파이낸셜 코퍼레이션의 위치를 LA 다운타운의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지역 내 상징적인 건축물인 윌셔 그랜드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이 사무실에는 반일이 행장을 포함해 지주사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임원과 부서 등 40여 명이 근무하는데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중심부에 위치한 점 등으로 투자자 미팅을 포함한 대외적인 활동에서 은행의 위상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LA 한인타운 본점 공간은 은행 본점으로서 대출, 지점 운영 등과 관련한 지원 부서들이 한데 모이는 원스톱 업무 처리 센터 역할에 집중하게 됩니다. 본점을 지주회사와 은행으로 이원화하고 그에 맞춰 부서와 인력을 배치해 업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칼리지 보드가 표준 시험인 SAT2를 전격 폐지하면서 입시를 앞둔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SAT2 폐지로 대입에서 학교 성적과 과외 활동 비중이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관련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칼리지 보드가 19일 SAT2를 전격 폐지하면서 입시 판도에 또 다른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표준 시험에 많은 준비를 하고 시험 성적이 좋은 편인 한인 수험생들이 SAT2 폐지로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SAT2 폐지는 예견된 수순으로 수험생들에게 불리한 점은 없다는 해석입니다. 대입 컨설팅 업체 아이비드림의 대표 이정석 박사입니다. SAT 서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이번에 칼리지 보드에서 팬데믹 때문에 SAT 서브젝트를 없애는 걸로 했지만은 사실상 많은 대학들, 특히 그 중요성이 서브젝트 중요성이 굉장히 사실상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SAT 서브젝트라는 게 이 학생들이 보통 이 대학에서부터 2개 정도를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recommend 추천을 해왔는데 어차피 2개 정도는 학생들이 가장 내가 좋아하는 가장 잘하는 과목들을 정해갖고 내가 점수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좋은 점수만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변별력이 없었어요. SAT2가 폐지됨으로써 대입에서 고교 GPA와 과외 활동의 비중이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9학년 때부터 12학년까지 무슨 과목을 선택하는지, 특히 이제 언어라든지 AP 과목, 이제 IB가 있는 학교들 같은 IB까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과목들에서 이제 어떤 점수를 받냐, 당연히 GPA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과외 활동의 경우 리더십과 열정, 일관된 주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보다는 보다 창의적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 활동을 내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포커스되게 한우물을 파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냥 그냥 정말 문어발식으로 그냥 이것저것 활동이란 것을 다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활동은 한우물을 파라고 해요. 근데 어떤 띠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주제를 정해갖고 내가 어떤 내 전공을 하고 싶은 과목들을 일단은 좀 결정을 한 다음에 그 활동들이 그 전공을 하고 싶은 과목들과 연결이 돼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대학에서 이 학생이 이 활동을 봤을 때 그냥 이것저것 마구잡이란 게 아니라 정말 어떤 하나의 길이 보이고 어떤 열정이 보이고 그 열정에서 또 어떤 이 지적인 호기심이 보일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SAT 폐지 수순에 들어간 유시와는 달리 사립대학들에는 여전히 SAT 점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SAT 점수는 여전히 대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신축년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의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담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발먼 한우리 여행사. 전미주 판매 부문 1위, 고객 만족도 1위, 아마존 베스트셀러 카우나 마사지 체어가 사랑받는 비결, 대체 뭘까요?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누르는 혁신적인 기술, 한국인이 만들어 우리 체형에 꼭 맞는 편안함, 자신 있는 품질로 업계 최장 5년 워런티, 전미주 72개의 매장에서 직접 체험해보세요. 카우나 마사지 체어. 카우나 마사지 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보증 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송금하러 바쁜 와중에 은행을 가신다고요? 이제부턴 간편하게 클릭만 하세요. 은행 대신 꼭 기억해야 할 이름 와이어 바할리. 와이어 바할리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미 연방 재무부가 승인한 송금 서비스 전문 업체이기 때문이죠. 해외 송금, 은행은 잊어버리고 와이어 바할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다운받은 후 받는 사람과 결제 방법만 선택하고 송금하면 끝. 송금이 더욱 쉬워지는 와이어 바할리. 와이어바할리.com 1360-382-1024 1360-382-1024. 보험쟁이 홍유라입니다. 보다 행복한 새로운 시작을 염원하는 이때 사회 또는 정부가 아닌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갖고 계신 401k를 안전한 곳에 옮기거나
개인 은퇴 플랜인 IRA의 더 나은 조건을 알아보는 일, 생명보험으로 나와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는 계획까지 전화 한 통으로 보험쟁이 홍유라가 그 새로운 시작의 문을 함께 열어드리겠습니다. 213-769-9767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5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오늘 구간별로 정체 구간 많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릿 구간부터 18마일대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웨스턴 애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7마일에서 21마일대로 긴 구간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워싱턴 블루버드부터 18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디트만 애비뉴 인디애나 스트립과 교차 지점까지 17에서 20마일대에 또 이용 구간 브로드웨이부터 정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 20마일대 서행 시작으로 특히 스테디움 웨이와 교차 지점부터는 13마일대로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로스펠리스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3에서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애틀란틱 블루버드 구간부터 5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 19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1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로렐 캐년 블루버드 사우스 구간부터 벤나이스 블루버드 구간도 21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05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향입니다. 윌밍턴 애비뉴 구간부터 20마일대 서행 시작으로 110번 놀스와 교차 지점까지 14에서 20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405번 놀스 방향 게티 센터 드라이브와 교차 지점부터 19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로스코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오늘 13에서 20마일대로 일반 레인과 카풀레인 모두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405번 사우스 방향 올림픽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부터 오늘 9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15마일에서 19마일대로 역시 일반 레인과 카풀레인 쪽 모두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405번 놀스 방향 벨플라워 블루버드 구간에서 조금 전 차량 화재 사고 소식 올라왔습니다. 반대 405번 사우스 방향에서는 윌밍턴 애비뉴 구간에서 화재 사고 소식 올라와 있고요. 405번 놀스 방향 벨플라워 블루버드에선 추돌 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팽로드 구간 차선 쪽에 큰 박스가 떨어져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이스트 알론드라 블루버드에서도 화재 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605번 놀스 방향 로스크랜스 애비뉴 구간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사우스 생 게브리엘 블루버드에서도 4시 후반대 차량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국정 운영의 고삐를 바짝 쬐는 모습입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을 본격화한 데 이어 국내외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 가진 첫 대국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차 대전 때보다 많은 40만여 명의 사망자를 언급하면서 새 정부 대응은 전시에 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사태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4월 초까지 100일 동안 마스크 의무 착용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음 달 미국 내 사망자 숫자가 50만 명을 초과할 수도 있지만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쓰면 최소한 5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현재 어두운 겨울의 한가운데에 있다며 연방 정부가 나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For the past year, we couldn't rely on the federal government to act with the urgency and focus and coordination we needed. And we have seen the tragic cost of that failure. 동시에 세계보건기구 WHO의 탈퇴 철회를 공식 통보하는 등 국제보건 분야 협력에서 미국이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When you're dealing with a global pandemic, you have to have an international connectivity, and for us to not be in the WHO was very disconcerting to everybody.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에 더해 경제난 완화와 인종평등, 기후변화 대응 등 현안별 종합대책을 잇따라 내놓을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열흘 동안 대통령이 취할 행정조치가 모두 50건을 훌쩍 넘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헤인즈 국가안보국장 지명자를 시작으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도 상원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취임 첫날 인준을 통과한 장관 한 명 없이 일해야 했던 바이든 대통령도 숨통이 조금 트이게 됐는데요.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강요 지명자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장 지명자가 상원 인준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앙정보국 CIA 부국장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냈던 헤인즈는 여성으로서는 첫 국가정보국장입니다. 흑인으로서는 첫 국방장관에 지명된 오스틴 전 중부군 사령관에 대한 인준안도 군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상원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모두 외교안보 라인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입니다. 미 상원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에 따른 인수인계 지연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기 여전한 불안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화당 지도부도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잔류를 포함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 정책 전반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The new administration was more interested in helping illegal immigrants than helping our own citizens. 바이든 행정부는 국경장벽 건설 중단과 불법 체류자 자녀 추방 유예 프로그램 연장 방침 등을 천명한 상태입니다. The President's priority reflected in the bill are to responsibly manage the border, keep families together.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막 출범한 상태지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에 대한 공화당의 견제 심리가 만만치 않아 양당 간 협력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 부양 관철을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섭니다. 그러나 공화당 중도층과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액수가 깎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며칠 내로 민주공화 양당 상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디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 부양 패키지 원안 통과를 호소하면서 열세를 쥔 공화당 의원들의 제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90만 건대로 고용회복 둔화를 시사한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마음을 급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 위원장은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의회가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신속하게 행동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구호를 제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이르면 2월 첫째 주에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 부양 패키지를 법안으로 올려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 공개한 추가 부양 패키지에는 대부분의 가정에 1인당 1,400달러의 직접 지원금 제공, 9월까지 주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 등이 담겼습니다. 대국민 직접지원금은 작년 말 통과된 부양 패키지에 명시된 1인당 600달러를 더하면 총 2,000달러가 됩니다. 그러나 추가 부양 규모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밋 럼니 상원 의원은 블룸버그 뉴스에 우리는 막 9천억 달러가 넘는 프로그램을 통과시켰다며 선을 그었고,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 의원도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를 또 제안했으며 상당한 토론과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새 대통령 취임에 대해 전 세계가 환영과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미국 우선주의와 외교적 돌출 행동이 바이든에 대한 호감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속내를 들여다보면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인 유럽 국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무역과 중동 문제, 방위비 협상 등에서 트럼프와의 관계가 서먹했기 때문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 시대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함께 강해질 것이라며 바이든 취임을 환영했고, 메르켈 독일 총리도 미국과의 협력에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im Pariser Klimaabkommen wieder zusammenarbeiten können, dass wir über Fragen der Migration wahrscheinlich eine ähnlichere Meinung haben. 바이든 취임을 가장 환영하는 나라는 묘하게도 미국의 최대 적성 국가인 이란입니다.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 맺었던 핵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으면서 4년 내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트럼프의 독서를 날렸습니다. اونها با ذلت و سرفکندگی سرنگون شدند. 중국의 속내는 좀 복잡합니다. 무역 분쟁 등 트럼프로부터 혹독한 견제를 받았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더 좋아질 것이란 기대를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일단 취임을 축하하며 관계 개선을 희망했습니다. 我注意到拜登总统在就职演说当中多次强调团结这一个词，我想这也恰恰是当前中美关系所需要的。 퇴임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감사하다는 평가를 내린 사람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뿐. 트럼프와 친한 지도자로 분류되어 온 러시아의 푸틴과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 영국의 존슨 총리 등은 바이든 새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관계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책과 관련한 전임 트럼프 정부의 전략 부재가 충격적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로부터 이렇다 할 만한 것도 없는 코로나19 백신 배포 계획을 물려받았고 이는 신행정부의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게 분명하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완전한 무능을 더 확인시켜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백신 배포 계획을 포함해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책이 고쳐서라도 쓸만한 게 없다며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인수위원회 시절 코로나19 업무를 관장한 참모 중 일부는 인수위가 트럼프 정부로부터 협조와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지나치게 비판적이지 않도록 조심하길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판 일변도로 나갈 경우 이 비협조적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도 전날 거의 1년 동안 미국인들은 코로나에 대응하려는 종합적인 접근은 고사하고 연방정부의 어떤 전략도 기대할 수 없었고 우리는 그 실패의 비극적인 희생을 봐왔다고 트럼프 정부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는 인수위 기간 가장 충격적인 것 중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배포 전략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특히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 몇 주 동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테러 위협에 대비해 워싱턴 DC에 취해졌던 경계 조치가 상당 부분 해제됐지만 강화된 보안 태세 일부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CNN 방송은 오늘 취임식 경비를 위해 어제까지 워싱턴 DC에 배치된 군인 가운데 6천 명 이상의 주 방위군은 이후로도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국가방위국장인 데니얼 호칸슨 주 방위군 사령관은 연방기관의 요구나 연방법 집행상 필요에 따라 주 방위군의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칸슨 사령관은 취임식 이후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조건과 환경, 임무를 살펴볼 것이라고 부여했습니다. MBC 방송도 수천 명의 방위군 병력이 이달 말까지 워싱턴 DC에 주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로와 다리가 다시 열리면서 워싱턴 DC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일부 강화된 경비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요 거리에 설치됐던 철조망과 콘크리트 장벽은 전날 취임식 이후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철거 과정에는 약 36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내 14번가와 시어도어 루스펠트 다리에 워싱턴 DC 진입 차선이 밤새 다시 개통됐고 알링턴 메모리얼 다리도 이날 오전 재개통됐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하원에서 가결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이르면 내일 상원에 송부될 수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인 내일 트럼프 탄핵안을 상원에 보내는 방안을 하원 민주당이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폴리티코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탄핵안을 며칠 내로 상원에 송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르면 내일이 될 수 있다고 의원 및 보좌진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송부 시점에 대해 똑 떨어지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그들이 받을 준비가 됐다고 알려왔고 문제는 탄핵 심판을 어떻게 진행시키냐는 것이라면서도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송부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부 시점을 분명히 내놓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탄핵안 송부로 상원의 탄핵 심판이 확정되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통합 및 위기 대응 어젠다가 묻힐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상원 인준이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취임했지만 오늘 오후 현재 인준은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국장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의석이 50대 50으로 팽팽히 갈린 상원에서 원내대표 간 운영한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 진행에 앞서 100명 중 60명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을 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의석은 절반씩 나눠 가졌지만 상원 의장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겸하기 때문에 공화당은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을 내준 처지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탄핵 추진이 바이든 대통령이 주창하는 통합에 저해되고 심지어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위헌적이기도 하다는 공화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의회 폭동 사태의 여파로 아마존에 의해 강제 퇴출된 극우 소셜미디어 팔러가 웹호스팅 서비스를 복구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바버라 로스타인 판사는 오늘 팔러가 웹 서비스를 복구하면 어떤 점에서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팔러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타인 판사는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선동적인 수사가 합법 적 시위를 폭력적인 내란으로 바꿔놓을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비극적 사건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아마존 자회사인 아마존 웹서비스가 접속을 차단한 것이 계약사항과 반독점법을 위반한다는 팔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팔러는 지난 10일 AWS, 즉 아마존 웹서비스 인터넷 서버에 접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팔러는 큐어넌과 프라우드보이스 등 극우단체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주로 이용하며 사용자가 1,20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할지 여부를 독립적 감독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에 대한 영구 정지 결정을 감독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독위원회는 페이스북이 2016년 미 대선 때 러시아의 개입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난 뒤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제안해 설치한 일종의 소셜미디어 대법원입니다. 페이스북의 컨텐츠 삭제 결정 등을 검토해 부당하면 이를 무효화하는 등의 독립적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감독위원회는 인권, 표현의 자유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6일 연방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까지 최소한 2주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우리는 우리의 계정 정지 결정이 필요하고 올바른 것이었다고 믿는다며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이 결정을 검토하고 그것이 유지돼야 할지에 대한 독자적 판단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독위원회는 앞으로 5인의 패널을 구성해 최대 90일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전에 올린 폭동 관련 게시물들이 페이스북의 콘텐츠 규정과 가치를 위반했는지 따져보게 됩니다. 페이스북의 게시물 삭제 결정이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존중했는지도 판단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선인 시절부터 누차 강조한 친환경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장관급으로 격상된 과학기술 정책실장을 필두로 과학계 의견이 국정 전반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기조는 친환경 정책과 과학기술에 근거한 의사결정으로 요약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당선인 시절 공약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Third, I'm going to sign you, and that's what I'm going to do while you're all here, is the commitment I made that we're going to rejoin the Paris Climate Accord as of today. 자연스럽게 수소와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오는 2035년까지 태양광 지붕 800만 개, 태양광 패널 5억 개, 풍력 터빈 6만 기 설치 등을 이미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내 최고 과학기술 정책기구인 백악관 과학기술 정책실장을 취임 전 지명하고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취임 19개월 후에야 과기정책실장을 임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확연히 대조를 이룹니다. 특히 신임 과기정책실장인 에릭 랜더 MIT 교수는 바이오 분야 육성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유전학자를 해당 실장 직위에 앉힘에 따라서 향후 바이오 분야에 이제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 바이오 분야 관련해서 어떤 기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예상을 합니다. 현안인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제, 백신 투자 등에도 과학계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미국의 상원가운을 모두 장악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세계 과학계에 미칠 영향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이 안 돌아. 돈이 필요한데 말이야. 요즘은 급전이 필요하면 25년 전통 천사 골든 전당포로 가던데 5분 안에 해결해준대. 아 맞다. 타운 내 최대 규모로 이자도 저렴하고 은행 대출보다 편리하다는 천사 골든 전당포가 있었지. 천사 골든 전당포 213808 천사. 각종 귀금속 염가 판매, 매입과 저당은 천사 골든 전당포가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천사 골든 전당포 2824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하바드와 놀만디 213808 천사 808 천사.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더욱 빛내주는 최고의 선택 잼텍. 47년을 한결같이 다이아몬드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성장해온 보석백화점 잼텍. 성실함이 곧 아름다움인 것을 알기에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곁을 지켜왔습니다. 보석 감정에서 보석 브랜드 런칭까지 잼텍의 장인 정신으로 당신의 소중한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올림픽과 웨스턴 갤러리아 유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보석백화점 잼텍 213-380-5353 380-5353.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질환 CSDP 골드로 회복하세요. 막히고 손상된 미세혈관이 살아나고 피가 깨끗해질 때 몸속 구석구석까지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됩니다. 뇌, 심장, 간, 콩팥, 전립선이 건강해지고 고혈압, 당뇨, 협심증, 지방간에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CSDP 골드 효과는 혈액 검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순자연이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30년 동안 유명 염색약 세븐에잇을 판매해온 하나 B&H사에서 최고, 최신, 최첨단의 32가지 순식물성 천연재료로 만든 하나 내추럴 염색약을 새로 선보입니다. 두피에 착색 없고 머릿결 손상 없는 하나 내추럴 염색약. 예민한 피부로 염색 못하시던 분과 풍성한 볼륨감에 건강한 두피를 원하시는 분께 적극 권해드립니다. 하나 내추럴 염색약은 세븐에잇 판매점과 한국 홈쇼핑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리점 문의는 310-320-0852 310-320-0852 하나 내추럴 염색약. H마트와 함께 행복 가득한 한 주 되세요. 한아름 고국통신에서 신축년 설날 선물 세트를 최대 35% 할인 판매합니다. 고국에 계신 지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 세트부터 최상급 고기 세트까지 H마트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페인트 머그잔 2인 세트, 코하우스 마사지 쿠션과 전기 보온 포트 등 하우스웨어 특별 세일. 지금 바로 가까운 H마트에 방문해보세요.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도사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콕하는 삶도 힘든데 문콕 자동차 때문에 더 속상합니다. 타운에 가장 싸고 잘 고치는 오토 바디샵은 어딘가요? 부담 없이 순식간에 문콕 수리를 해주는 곳은 37년 경력의 오리온 오토 바디니라. 반납을 앞둔 리스 자동차도 새 차처럼 만들어주는 오리온 오토 바디 앤 페인트. 10년 된 차를 새 차로 만들어주는 오리온 오토 바디 앤 페인트. 올림픽과 크레이셔 코너 323-525-0400 323-525-0400.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굳건한 한미 동맹 의지를 다지며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올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춘 한국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취임 축하 전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통합과 번영을 이뤄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지지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및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흔들림 없는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길 기원한다는 말로 한미 정상회담 조기 성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 정세의 변화와 정부 대응을 점검했습니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와 안보 환경에 더욱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NSC 회의를 주재한 건 이번이 14번째로 지난 2019년 4월 강원 고성 산불 이후 1년 9개월여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멈춰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직접 인용하며 미국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의 공조가 무색해진다는 인상까지 줄 법하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행에 그만큼 미국 현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녹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영업 손실 보상 법제화를 공식 지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시급성을 감안하면 빠르게 입법을 완료하는 게 관건인데 보상 범위나 손실 산정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공개적으로 주문했습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해외에서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며 이견을 보이자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질타한 뒤 즉각 제동을 건 겁니다. 기재부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국회를 찾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입법에 반대한 건 아니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도 정부와 잘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곧바로 힘을 실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해 주셨고 현재 정부와 보상 근거 규정에 대한 어떤 법제화 또 안정적인 보상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회엔 국가의 강제적인 영업 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10여 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들이 제각각이고 핵심인 구체적인 보상 체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상 대상 업종과 손실 산정 방식을 정하고 보상 비율을 정하는 등 간단치 않은 쟁점들이 남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에 따른 국가의 조치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만들어진 뒤 국회와 구체적인 협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문흥식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의 어두운 과거를 연속해서 YTN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취재 결과 5.18 민주화운동 이후 문 회장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최소 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폭력을 일삼았던 건 물론이고 사업을 돕겠다며 거액의 뒷돈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문흥식 회장은 자신이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면서 한때의 실수였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때의 실수가 평생의 굴레가 되고 있어서 사회에 보답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의 어떤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과연 한때 실수였는지 궁금해 문 회장과 관련된 판결문을 찾아봤습니다.
우선 2001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사건입니다. 혐의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결국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경찰 수사를 피해 도피에 나서고 교도소에서 수술을 위해 귀휴를 받아 나와서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2012년 8월 항소심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재개발구역 철거를 막게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무려 6억 5천만 원을 받은 겁니다. 결국 법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90년대 처벌받았던 사건까지 더하면 최소 4건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셈입니다. 징역만 최소 5년을 다녀왔고 중간에 수사를 피해 도피 행각도 벌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시민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숭고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폭행과 공갈, 사기 등 여러 범죄로 처벌받았던 인물이 5.18 단체 3곳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구속 부상자 회장을 맡았다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대통령과 판검사,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국민 앞에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거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이 정부 과천청사에 새롭게 달렸습니다. 둘, 셋, 제막!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취임하면서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 처장은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오후에 곧바로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성공적 안착이라는 희대적 소임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앞에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국무총리,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 등입니다. 수사 대상 범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수뢰, 제3자에게 뇌물을 받게 하는 제3자 뇌물 제공,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입니다. 공수처는 출범을 마쳐 구체적인 조직 체계도 마련해 공포했습니다. 우선 수사부와 공소부를 나눠 상호 견제하도록 했고 과학수사와 사건관리, 자체 정보수집 외의 업무는 최소 규모로 편제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완전한 조직을 갖출 때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장만 임명됐을 뿐 차장과 검사, 수사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라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1명, 검사 23명, 수사관 4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김 처장은 우선 다음 주쯤 공수처 차장 후보를 복수로 문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검사 임명 여부를 정하는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 추천 1명, 여야 각 추천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디지털 포렌식 등 경험이 있는 검찰 수사관들을 먼저 파견받기로 한 가운데 공수처장이 임명하는 수사관 인사까지 끝내려면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처장은 우선 조직 구성을 마무리한 뒤 공수처 1호 사건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올해 3, 4월쯤 본격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지금 시점하고 2달 후가 수사의 진행 정도나 그거는 그때 판단하는 게 맞고 지금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검찰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된 공수처가 진용을 갖춘 뒤 어떤 사건의 수사를 처음 맡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송금하러 바쁜 와중에 은행을 가신다고요? 이제부턴 간편하게 클릭만 하세요. 은행 대신 꼭 기억해야 할 이름 와이어 바할리. 와이어 바할리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미 연방 재무부가 승인한 송금 서비스 전문 업체이기 때문이죠. 해외 송금, 은행은 잊어버리고 와이어 바할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다운받은 후 받는 사람과 결제 방법만 선택하고 송금하면 끝. 송금이 더욱 쉬워지는 와이어 바할리. 와이어바할리.com 1360-382-1024 1360-382-1024. 보험쟁이 홍유라입니다. 보다 행복한 새로운 시작을 염원하는 이때 사회 또는 정부가 아닌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갖고 계신 401k를 안전한 곳에 옮기거나 개인 엔투 플랜인 IRA의 더 나은 조건을 알아보는 일, 생명보험으로 나와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는 계획까지 전화 한 통으로 보험쟁이 홍유라가 그 새로운 시작의 문을 함께 열어드리겠습니다. 213-769-9767. 안마기 쇼핑하러 오렌지 카운티로, LED 마스크는 리버사이드로, 온열 매트리스는 어디서 사나? 케어시스로 오십시오. 다양한 가정용 헬스케어 제품들을 한 곳에서. 케어시스는 유통과 프랜차이즈 마진을 뺀 진정한 헬스케어 전문 업체입니다. 온열 매트, LED 마스크, 헤어그로우에 와우 프리미엄 4D 안마의자가 6,999불에 한 번에 쇼핑할 수 있는 케어시스. 품질과 서비스는 기본, 미전역 서비스망 구축으로 소비자를 편안하게. 케어시스 213-351-0000 213-351-0000. 아버님께서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제 아내는 삶의 활기를 얻었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우리 편 장지아 외과. 1번 외과, 종양, 탈장, 맹장, 치질과 항문 수술, 그리고 담석과 암 수술까지.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쉼없는 연구로 좋은 결과를 추구하는 장지아 외과. 365일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장지아 외과. 올림픽과 베렌도 213-674-7517 674-7517. 장지아 외과는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함께합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낙관론과 양호한 기업 실적에도 지속적인 주가 상승에 따른 레벨 부담이 작용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12.37포인트, 0.04% 하락한 31,176.0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22포인트, 0.03% 상승한 3,853.0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3.67포인트, 0.55% 오른 13,530.9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장중 가격 기준 신고점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종가도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레벨 부담 등으로 이날 나스닥을 제외한 주요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1.32% 오르며 장을 주도했고 산업주는 0.81%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어났다는 소식에 주춤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3% 떨어진 53.1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A 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02% 내린 56.0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260만 배럴 증가했다는 미국 석유협회 발표가 유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시장 전망과 달리 원유 재고가 늘었다는 뉴스가 수요에 대한 불안감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금값은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1% 내린 1,865.9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속에서도 기록적인 호황을 타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달보다 5.8% 급증한 167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 156만 건을 크게 상회한 것은 물론 지난 2006년 말 이후 가장 좋은 기록을 낸 것입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미국의 고용시장 한파는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6천 건 줄었으나 2주 연속 90만 건대를 유지했습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문가 전망치 93만 5천 건보다는 적었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05만 건으로 전주보다 12만 7천 건 감소했습니다. 완만한 감소세지만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사태 이전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라는 데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1월 21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온화한 날씨를 보였던 남가주 지역에 금요일인 내일부터는 쌀쌀한 겨울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고 토요일에는 전날보다 3, 4도가량 더 내려가 50도 후반대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다음 주에도 3, 4개에 달하는 각기 다른 겨울 폭풍들의 영향으로 남가주 지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또 비와 함께 체감 기온은 더욱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예년 기온을 15도가량 밑도는 추운 겨울 날씨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오늘도 외출하실 때 그리고 내일 비 소식과 함께 겉옷 따뜻하게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0도, 밤 최저 기온 47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63도, 47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51도, 40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59도, 밤 최저 47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51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오전까지 곳곳에 이슬비가 내리다가 차차 개고 있습니다. 날씨는 포근하겠지만 중서부와 영남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5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38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신축년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의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커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